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 인문학협동조합에서 와인 인문학을 강의하며 시를 쓰는 허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내가 태어난 것이 손해이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매개로 장애인의 삶과 사랑에 대하여 변론의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간 김원영의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잘못된 삶 소송이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출산한 부부가 태아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한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의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 본인이었습니다.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아이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당신의 실수로 내가 태어났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시오. 법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손해일 수 있을까?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시고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장애를 출산한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요. 법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소송에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가 김원영은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입니다. 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는 15살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고, 검정고시 장애인 특수학교 일반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고, 현재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서울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력을 정상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가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금방 마지막 말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특히 더 권합니다. 어떤 것이 거슬렸을까요? 저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장애는 늘 극복 대상인 것으로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장애인들에게 극복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수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타자화하고 관조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실제 내 삶의 장애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작가 김원영이 자신의 삶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여 쓴 글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글은 논리와 이론으로 쓴 글이 줄 수 없는 깊은 떨림과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게 됩니다. 다수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존재가 잘못이거나 손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삶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조차 억울해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수많은 불편과 차별은 그저 괄호 안에 둔 채 장애는 극복 대상 아니면 그 어떤 삶의 숭고함 정도로 치부해온 것이나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장애인을 경멸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는데 제가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장애인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동정과 배려의 시선을 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로 인간의 권리 안에
장애인의 권리도 자연스럽게 수렴시키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의 태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작가 김원영의 반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가 김원영의 글맛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구성, 문체가 탄탄한 데다가 변론이라고 하지만 법적 해석 이전에 본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글이기에 재치가 번득이고 글을 읽는 맛이 아주 좋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은 총 9장으로 나뉘어서 4가지의 관점에서 서술됩니다. 인간적 상호작용, 개인의 윤리적 결단, 법과 제도의 관행, 사랑과 예술이라는 특수한 맥락의 4가지로 구성되어서 각각에서 잘못된 삶이라는 관념과 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적 상호작용의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대상화, 기호화하지 않고 존엄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저희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를 삶의 일부로 당당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장애를 포함한 본인을 수용하고 존엄을 찾는 진정성이 무엇인지 작가는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했으나 읽다 보면 어느새 나 스스로를 위한 책이 됩니다. 개인적 윤리의 결단 부분인 4, 5장에서는 잘못된 삶 소송에 대한 법과 윤리적 성찰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손해라면 그 많은 장애인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가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수평한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는가? 장애를 삶 속에 수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해 쓴 7, 8장에서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찾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마지막 사랑과 예술의 장에서는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고는 보기 힘든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변론의 형식을 내세우지만 법률적 논증에 크게 기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 연인, 익명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상과 법 집행의 여러 관행에서 잘못된 삶에 대한 생각이 자라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는 그들의 피어린 투쟁과 노력으로 하나하나 쟁취되어 왔습니다. 한 장애 학생이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장애인들에게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은 대중이 아니니? 그렇죠. 장애인들도 대중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한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듯이 당연한 이동과 생리 현상에 대한 자유로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그 당연한 바램을 찾는 것은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권리와 존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김원영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